관련 얘기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에 오늘 세 번째 포토라인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을 보일까 상당히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앞에 이전에 출석할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레이저, 깁스 이런 식으로 해서 뻣뻣함의 어떤 대명사였었는데 그와 정반대되게 굉장히 낮은 자세로 오는 것을 봤는데요. 특히 오늘 와서도 심경을 묻는 질문에 본인의 심경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에 대한 어떤 참담함을 얘기를 했는데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수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테고 본인이 수장으로 모시고 한때 존경했다라고도 했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나는 밖에 있는 것에 대한 미안함 이런 부분이 섞였을 것 같은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미안하다라는 말이 한 번도 없다는 점에서 또 많은 국민들은 좀 아쉬워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1차 출석 때, 2차 출석 때 그리고 오늘 나오는 모습을 지금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를 이렇게 쏘아보는 장면도 나오고요. 상당히 1, 2차 때는 좀 기세등등한 모습, 검찰에 나오면서도 좀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좀 기운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1차 때 검찰 같은 데는 본인이 여전히 어떻게 보면 친정이지만 특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도 여전히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받고 갈 때도 여전히 진짜 어떻게 보면 장군과 같은 당당한 모습이었는데 의외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낮은 자세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개인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5일날 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건강상 문제로 오늘로 했다라고 할 정도로 개인적인 어떤 신병의 문제도 없지 않은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출석할 당시에 예상됐던 질문입니다만은 최순실 씨를 여전히 모르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때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지난 특검조차도 최순실 씨와 우병우 수석의 개인적 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결국 지금도 오늘도 모른다라고 했는 것은 한번 나 좀 밝혀봐라 이런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특검에서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수사의 첫 제목이 뭐였냐 하면은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그것을 도와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알고 방치를 했다고 하면 최순실 씨에 대한 개인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사실조차도 1차 이영렬 특수본과 특검에서는 밝혀내지 못했는데 지금 지금 다시 2차 이영렬 특수본에 와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또 50여 명 가까이 지금 불러서 참고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첫 번째로 밝혀야 될 것이 말씀하시는 대로 최순실 씨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개인적인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지 하는 건지 그것만 거짓말로이다라는 것을 밝혀낸다고 하면은 그 나머지는 훨씬 더 용이하게 기본적인 어떤 실체에 다가갈 수 있을 텐데 과연 그것을 해낼 수 있을지 오늘 제일 중요한 수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수사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이제 확인하고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10시간 훨씬 넘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그와 비슷한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제가 미뤄봤을 때 10시간 이상 넘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것은 압수수색에 지난번에 청와대를 했을 때에 직접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이상 청와대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미 제출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객관적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객관적 물증을 들이대면서 하나하나 캐물을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참고인으로서 쉽게 말하면 증인을 50명이나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진술 그리고 우병우 수석에 대한 진술을 두 개 하나하나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물증과 이 두 사람의 대비되는 증거를 확인해서 하나하나 묻고 하는 절차는 사실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12시 전까지 과연 우 전 수석이 걸어 나올 수 있을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사 시간보다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느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에 황제 소환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논란이 생기지는 않겠죠? 아마 작년 12월이었습니까? 일간지 신문에 11월, 일면을 장식했지 않습니까? 멀리서 망원렌즈로 했을 때 팔짱 끼면서 옆에 조사하는 검찰들과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살아있는 권력이 저렇게 기세등등하구나 하는 그런 것을 하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었냐 하는 비판이 크게 일었었는데요.
지금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죠. 만약에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지금 구속됐고 남은 바로 마지막 남은 사람이 그 우병우 수석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이 정권 교체기에 검찰로서는 이른바 읍참마속을 하지 아니할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우병우를 봐줬을 때에 미치는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검찰의 어떤 별도의 독립된 조직으로서의 어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명운을 걸고 오늘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과연 이와 같은 우리 복싱으로 하면 1라운드에서도 사실상 우병우 수석이 판정승, 2라운드에서도 판정승했는데 이 마지막 3라운드에서 과연 이영렬 수사금 2기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아마 오늘은 아마 걸어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구속영장 청구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이 아마 우병우 수석으로서는 본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검찰에서도 특검에서 넘겨받은 혐의 외에 별도로 보고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검찰과 이제 그 노승권 차장이 티타임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것도 떠들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 강한 그 어떤 시사를 하는 것이 오늘 한 일간지에 그 정강이라는 처갓집 회사에서 50억 정도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우병우 전 수석이 기존의 변호사로서 대리를 변호를 해주던 사람이 투자하려고 했던 어떤 강남에 있는 건물에 이 정강이라는 회사가 그 펀드에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투자했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변호사에서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대법원 판례에 보면은 투자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뇌물죄의 어떤 이익이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우병우 전 수석이 그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서 공무원이 됐고 그 공무원에 들어간 거에 어떤 대가성이 있는 투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이른바 뇌물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 수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긴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지난번만 같은 경우에도 영장에 대해서 소명이 아직 덜 됐고 구속의 필요성이 덜 됐다라는 취지에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기존 말씀드렸던 추가되는 수사 플러스 지금 오늘 한 그 언론에서 제기했던 의혹이 실체적 진실로 상당 부분 소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어떤 그 우병우 전 수석으로서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그 적용 혐의 외에 또 뭐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지난번 특검법에 있었던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든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또 그거는 청와대에 있음으로써 했던 일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그 개인 그 기업과 관련된 그 정강이라는 회사의 비리가 크게 됐었는데 그것 이외에 지금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검찰로서는 상당한 어떤 혐의가 있을 물증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 1차, 2차에 있었던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막았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만만치 않은 그런 싸움이 될 건데 지금 아직까지 언론에 철저하게 지금 비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가진 카드가 뭔지 자체를 모른다는 점에서도 우병우 전 수석으로서는 긴장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거를 과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그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민정 그 수석으로 있으면서 이 해경에 대해서 담당이 광주지방검찰청 아니었습니까? 광주지검에서 이 해경 상황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광주지검에 전화를 해서 아니 거기 그 상황실에 대한 서버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전화를 했다라는 내용이 지난번 특검에서의 어떤 국민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와 같은 전화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어떤 진짜 부탁을 했는지 수사를 정말 방해를 했는지 그 문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우병우 전 수석이 그때 영장 같은 경우에는 영장에 기재된 것 이외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은 그건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고 실제로 본인이 전화한 이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강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광주지검장 그리고 또 부산에 있던 1차장 등 그 당시 검사장 내지 고위 검찰과 실무자들한테도 다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 과연 지금까지 나온 우병우 수석이 하는 그 어떤 변명과 그분들이 실체로 들은 변명 그 사이가 어떤 불일치가 있는지 만약에 서로 일치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죄를 묻기가 쉽지 않겠지만 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플러스 알파 강압적인 어떤 지시가 있었고 지속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특검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면 100% 나올 것이다라고 자신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좀 또 검찰도 여러 가지 추가 의혹까지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면은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나올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 예. 그 박영수 특검이 100% 청구하면 100% 나온다라고 네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반발하는 측에서는 이 수사를 하지 않고 왜 정치를 하느냐라고 하고 검찰에서도 좀 지나친 거 아니냐. 한마디로 그와 같은 것은 상당히 검찰에 던지는 메시지가 강했던 것이죠. 네. 충분히 수사를 더 해서 영장 반드시 청구하라라는 그런 내용이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영장을 청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그 관건은 제가 봤을 때 관건은 직접 압수수색 청와대에는 압수수색을 못했지만 예. 말씀드렸듯이 상당 부분 그 물증을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과연 그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 내에 있으면서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 가지고 이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그런 증거가 남아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네. 지난번에 영장 기각했던 사유가 보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가지고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에 범죄가 인정될 만한 소명이 덜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결국 기존에 있던 대로 기소를 하면 무죄가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된 증거를 얼마나 지금 그 이영렬 특수본 2기에서 보강했는지가 관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도 이제 내일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이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를 추가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한마디로 감의 반쪽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됨으로써 사실 지난번에 그 이영렬 특수본 같은 경우에는 미래와 K스포츠재단에 53개 기업이 돈 내는 것이 결국 기업은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강압에 못 이겨서 돈을 낸 피해자다라는 프레임이었었는데 그것이 특검에 갔다 오면서 뇌물죄로 프레임을 바뀌었고 네. 이기 특검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부분을 그대로 뇌물죄로 적용을 했죠. 결국 지금 이번에 그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을 부르는 것도 결국 피해자로서가 아니고 뇌물죄의 피의자, 잠재적 피의자로 지금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롯데로서는 초비상일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얼마 전에 불렀던 그 SK의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111억을 돈을 제공했다고 했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미리 좀 그 조사를 받았는데 아직 구속영장을 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롯데를 부른다? 제가 봤을 때는 롯데가 상당히 더 긴장을 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 본인들 그 내부적인 경영권 문제로 해서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미래와 K스포츠재단에 내는 돈 이외에 별도로 75억을 냈다가 압수수색 직전에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단 이외의 돈을 내는 것은 삼성 이외에는 롯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때 이미 제공했다고 하면은 설령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뇌물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로서는 초비상 상태일 것인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무죄로 내지는 뇌물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도 뇌물을 받은 혐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특검의 이 검찰의 롯데에 대한 수사를 아주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클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두 사람 다 아직까지도 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 조금씩 내용은 달라요. 이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다. 그리고 뭐 선입견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조 전 장관은 오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최순실 씨라든가 안정범 그 수석이라든가 다 옷을 어떻게 입고 나옵니까?
다 죄수복 수의를 입고 나오는데 예. 오늘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사복을 입었죠. 사복을 입고 예. 나왔죠.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아직도 무죄다. 이것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기존에 그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모르쇠다라고 하다가 일단 재판에 넘긴 다음에는 그렇게 했는 건 맞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른바 문화융성 차원에서 해서 이것은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책에 따른 것이지 그것이 어떤 그 직권남용 권리적 방해가 될 수 없다라고 위법 사항은 아니다. 그렇죠. 예. 결국 그래서 법리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다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시했는 건 맞지만 그것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으로 거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는데 네. 상당 부분 재판부로서도 이분의 어떤 법리가 상당 부분 그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법적 다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예. 그 반면에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내가 그것을 사실은 알기는 알았지만 제대로 그때 뭐라 했습니까? 17번 그 국회에서 계속 그 블랙리스트가 있었냐 하니까 네. 17번째 그것을 없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 내가 그것을 모른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관여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가지고 나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정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법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뭐 다른 객관적 증거가 조금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논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한 게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말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법원으로서는 아시다시피 유죄가 되려고 하면은 어떤 더 이상 어떤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실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중단하는 것이 과연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순간 그 순간 그 김기춘 전 장관의 어떤 그 법적 논리는 상당 부분 탄력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검찰로서는 이 정권 차원에서 기존의 그 돈을 보조금을 끊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김기춘 장관이 한 3가지 논리는 상당 부분 법원으로서의 심증을 흐트러 놓는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고 과연 검찰이 각종 논리나 해외 사례, 기존의 사례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것이 그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상당한 부담을 가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대 논리를 제시해야 되는 상황에 그렇습니다. 빠져버렸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공방이 오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